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인데 요거는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1, 2, 3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있어요.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인데, 개업공개사 등이란 우리 법 10조 2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말합니다. 즉,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쭉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결격사유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즉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31번에 맨 밑에 있으니까 이건 뒤에 나오는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 24페이지에 있네.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24페이지 결격사유가 되겠는데, 자 먼저 그게 결격사유에 보면은 24페이지 맨 밑에서 한 7번째 줄 양가로 2번 제한능력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2번에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그게 동그라미 1번 미성년자 나와 있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성년어제 혼인을 해도 안 되고요.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24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하면 X입니다.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파산 선고받은 경우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신청만 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 25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4번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미경과자 가석방된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법률 변경, 특별 사면,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25페이지 요약집 중간에 보면 방가로 2번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년간.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인데요.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요약집 26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한 처분인데요. 25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서 10번째 줄 양가로 5번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은 자인데 동그라미 1번 자격 취소된 후 3년 미경과자, 동그라미 2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동그라미 3번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단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의 경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25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26페이지 요약집 맨 위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가 되겠습니다. 결격사유. 자,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6페이지 요약집 맨 위에서 6번째 줄 양가로 6번 2개월,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요. 해소 안 하면 절취,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결격 사유의 효과입니다. 결격 사유의 효과. 요약집은 다시 24페이지 거기 양가로 1번 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하기 전에는 개업이 불가능하고요. 이미 개업되어 있는 사람은 등록 취소해야 되고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고 이미 채용되어 있다면 해고해야 되고요. 만약 법인이 2개월 이내에 임원을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취소고요.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띠것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결격 사유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32페이지. 요약집 32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인데요. 원칙을 보니까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 한 번밖에 못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조금 이따 보고요. 그리고 이중사무소,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도 설치하면 안 되고 이중사무소나 뜻다방을 설치하면 1년 이하 입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무소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설건축물은 안 되고요.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하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32페이지 맨 위에서 7번째 줄에.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요약집 32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양가로 2번에 분사무소 설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보정설정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 추가로 가입해야 되고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도 역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서류 제출해야 되는 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책임자,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3개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번에 1번, 2번, 3번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번에. 그리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신고 확인서를 7일 이내에 교부합니다. 7일 이내인 이유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제보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 프린트 4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다 적었습니다. 암기 프린터 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다 말했던 내용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요약집은 32페이지 박스 안에 있습니다. 박스 안에 32페이지 요약집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32페이지 박스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4번에 있습니다. 자, 공동사무소입니다. 요약집 33페이지 맨 위에 공동사무소인데요. 개업공개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종별 상관없고요. 관할 불문입니다.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령 사무소가 A, B, C, D가 있는데 A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A로. A가 이천에 있고 B가 여주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무소를 여주에도 두고 이천에도 두고 따로따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로 옮겨야 됩니다. 한 군데서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부산 서구에 있는 사무소를 이천으로 옮기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고요. 처음부터 아예 2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해도 공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처음부터 2명 이상이 중개업을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1명이 업무 정지 당하면 나머지는 계속해서 업무해도 됩니다. 사무소 한 군데에서 A, B, C, D가 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칸막이가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이거는 각각 개별 사무소지 공동사무소가 아닙니다. 독립된 출입문이 있다면. 그러면 칸막이가 뭐 파티션 같은 거 이런 거는 설치할 수 있고 또는 칸막이가 있다 하더라도 밖에 들어가는 문을 하나고 그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공동사무소입니다. 별도의 독립된 출입문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A, B, C가 있으면 여기 손님 받아가지고 B가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았으면 4명이 N분의 1로 25만 원씩 나눠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B가 했으니까 B 혼자 100만 원 다 가지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럼 법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누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공동사무소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분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산주의잖아요. 공동을 똑같이 나누면 그러면 열심히 안 하겠죠. 거의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B가 했으니까 B 혼자 다 먹기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손님 오면 먼저 끌고 가서 호객행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공동사무소가 거의 없습니다.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이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전출 신고하고 전입 신고 했었어요. 그 당시는 사무소 이전 신고도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했는데 지금은 우리 이사 가고 나서 그냥 전입 신고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무소를 옮기는 거는 이사 가기 때문에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 가는 것처럼 옮기고 나서 이천에 있다가 여주로 옮겼으면 여주 가서 여주시장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그리고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예요.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받은 그 동주민센터에서 서류 송부해달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이전하기 전에 이사하기 전의 동주민센터에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 줍니다. 이런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조금 전에 그림으로 그렸던 걸 다시 말로 적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거, 관할구역 안이라고 하면 이천시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고요. 시군구가 달라지는 게 관할구역 밖이죠. 이천에 있다가 여주로 옮기거나 광주시로 옮기는 거, 이런 게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그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면 7일 이내 원칙은 재교부,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요약집 34,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근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재교부.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없고 반드시 재교부입니다. 이천시 안에서 옮겼으면 그냥 주소만 바꿔가지고 교부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천에서 여주로 옮기면 이천시장한테 받은 등록증 반납하고 여주시장이 재교부, 다시 교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입니다. 무조건. 분사무소 이전 신고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해 주고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을 해야 될 서류, 사무소 이전 시 제출해야 될 서류, 요건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있나요? 18번 맨 밑에 있나요? 지금 몇 번이죠? 16번이에요? 18번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전 송부해야 되는 서류 18번 맨 밑에, 네, 송부해야 되는 서류. 등록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 확인서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지역 범위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30페이지. 요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최근 16년간 2006년 이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칙개공이라는 말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생겼거든요. 2006년 1월 1일. 부칙개공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사람들이 총칙, 본문, 보칙까지는 보는데 부칙은 안 본다고. 부칙이라는 건 부수적 규칙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이게 부칙개공이거든요. 부칙, 즉 중개인, 복덕방 옛날에 하던 분들, 자격증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이분들은 원칙, 시도, 예외, 부칙개공도 정모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모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칙개공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업무정지고요.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개업공개사, 만약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하면 전국 어디에 있는 것든지 다 해도 된다고요. 이천에 개업을 해놓고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된다. 단 부칙개공은 원칙 시도 예외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겸업제한, 법인의 겸업제한이 되겠는데요. 요약집 30페이지 맨 밑에 31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제한 없습니다.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법인만 겸업제한이 있다. 요약집
31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법인은 이 6개밖에 못한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된다. 이렇게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요. 그래서 법인에게 다 불리하게 돼 있어요.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임대업, 개발업, 임대업, 개발업, 분양업, 도배업, 용역업 안 된다고 하니까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죠 이러던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대행업, 직업적으로 하면 그걸 업이라고 하잖아요. 관리대행업은 해도 되겠죠. 분양대행업은 해도 되겠죠. 분양업은 안 되겠지만 용역 알선업은 해도 된다고 용역업은 안 되지만 업이라는 말 들어갔다고 무조건 X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암기 프린트 24번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한데 택지 분양 대행,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된다. 도배업은 안 된다. 도배업체 소개 알선업은 된다. 도배업체 이삿짐 센터 알선해봐야 돈 2만 원, 3만 원. 뭐 도배업체는 알선하면 10% 받아요. 커미션. 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하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개업공개사님들이. 그 이게 알선하는 건 돈이 안 된다고 직접 운영하면 더 많이 남는다고요.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는데 단 이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는 부칙 개공은 안 되고요. 그리고 경매 매수 신청들이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들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들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다. 자,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요약집 28,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용인이 직원이라고요. 고용자는 사장이고요. 자, 그 고용인 직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입니다. 차이점, 소속공개사는 자격증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습니다. 업무 내용을 보면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요약집 28, 29페이지 그 요약집 29페이지에 있는 표가 지금 칠판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28페이지 있죠? 28페이지 29페이지 있죠? 제가 오늘만 페이지가 안 맞네. 조금 이게 오늘 다음 주부터는 제가 페이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맞춰 드릴 테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때까지 페이지 맞았었는데 저번 주까지는 맞았었을 텐데 지난주까지 안 맞았나? 그 전에는 맞았죠. 근데 이게 요약집이 원고를 내가 먼저 제출하고 해가지고 좀 미리 딱 책 나오기 전에 원고를 쓰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하여튼 정확하게 페이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보조만. 중개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인데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사후 10일 이내 하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수 제한이 소속공개사는 없는데 보조원의 경우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안 됩니다. 요약집 29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직원, 이 소속공개사 보조원을 합해서 직원이라고 볼 수 있고 고용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 고용인이 잘못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은 이 고용인하고 개업공개사가 부진적 연대채무다. 부진적 연대채무라는 말은 민법 용어입니다. 그 만약 직원이 잘못한 경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판례가 있고요.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 사장만 책임이 있다. 아니면 직원이 잘못한 경우 사장하고 직원하고 공동 책임이다. 답은 공동 책임입니다.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그 잘못한 직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15조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다고 해서 사장만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사장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대신 배상을 했다면. 자, 그 다음에 형사책임인데 직원이 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사장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는 거지 절대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 가는 일은 없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징역 간다고 하면 직원 고용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미리 사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되고요.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고요. 가태료 처분 대상자인데 소속공개사 자격취소됐는데 자격정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보조원의 경우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중개업무를 했으면 계약서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도 작성한 경우만 당해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서명 및 날인하죠. 직원이 소속공개사가 10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10명 다 도장 찍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하면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업무 없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할 수 있고 보조원은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분사무소 책임자 될 수 있는데 보조원은 불가능입니다. 자, 채용 상한제인데요. 이거는 따로 뭐 기본서나 요약집에 딱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아예 여기는 적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채용 상한제 5배수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그 보조원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처한다. 다만 사장님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책임이라고 적어놨어요. 무과실책임이 아니고. 뭐가 무거운 거예요?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뭐가 더 무거운 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거고 과실책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면 된다. 자, 다음은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인장 등록인데요. 도장,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이 도장을 찍겠습니다 하고 미리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할 인장은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면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감도장이 아니라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된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어야 된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된다. 나후나, 너후나, 태지나 이런 거 다 안 되겠죠. 7mm, 30mm인데 시험에 10mm, 40mm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그냥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이 숫자 7은 암기 프린터 39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휴폐업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